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이고요.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그 우주사냥에서 7월달 공략주로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금 브리핑하면서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월 추천주 리포트 나쁘지 않습니다. 자, 7월 달에도 제약바이오 섹터, 에너지원, 그 다음에 수출 관련주, 그다음에 삼성전자 잘 보자였는데, 뭐 대봉 LS, 비만 치료제도 이미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26,000원, 21,300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또 한 번 신고가를 갱신을 했네요. 7월 10일 날, 오늘이죠. 아침에 신고 갱신했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도 의류 관련주 엮이면서 상한가를 한 번 나왔었어요. 35%. 리가켄바이오, 오스코텍, 이런 거 제약바이오 쪽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고요. 네오셈, 에그테크닉스, 반도체, 그 다음에 LS 에코에너지, 전력인프라, 휘롭틱스, 어, 유리기판, 그 다음에 두산 엘러빌리티가 어제 급등을 했었어요. 또 삼성전자도 8만 거의 9천원, 9만 원 근처까지 갔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좋은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월달에도 이 관련주들을 여전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6월달 추천주였던 삼천당제약도 많이 올랐죠. 6월 7일날 말씀드렸고 한 달 만에 거의 지금 70%, 그다음 코스메카 코리아도 40% 정도, 에라진 엑선도 신고가를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유한양행도 제약바이오 말씀을 들었고 상승세 나오고 있고, 오늘도 신성 ST가 ESS 관련주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성 ST가 5만 1,1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5만 100원까지 올라가면서 또 역시 신고가 영역을 썼던 측면 확인되고 있고요. 또 아이트젠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5월달에도 이제 펩트론이 뭐 대박주죠. 펩트론은 제가 3만 원대 말씀드렸는데 벌써 7만 2천 원, 100% 이상 올라갔고, 또 최근에 SNT 에너지도 급등을 해서 오늘은 좀 빠졌지만 SNT 에너지도 급등했었죠. 전력 그 설비 관련주, 전력 그 원전 관련주로 엮여서, 또 더전비주원도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8,300원까지 올라갔고요. 또 두산 엘리빌리티는 이미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렸죠. 또 신고가 랠리를 가고 있고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지금 제농전기가 97,700원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갔는데, 오늘 또 99,800원까지 가면서 또 한번 신고가를 갈아쳤어요. 10만 원대는 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4달 만에 거의 지금 128%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시장 자체는 그러합니다. 시장 자체는 현재 나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견조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정고점을 좀 뚫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 좀 대형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양새고요. 코스닥도 반전의 지금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선 초록색과 자주색, 초록색이 61선이고요. 자주색이 241선이거든요. 이 60선과 241선을 돌파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0은 보통 1년 평균선이라고 하고 61선을 거의 3달치 평균선이라고 하는데, 이 매물대를 뚫고 지금 코스닥이 올라간다는 거는 어쨌든 조금 더 위로 열려있는 모습이고, 매물대를 뚫고 상승을 조금 더 암시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업종들이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 쪽이죠. 제약바이오 쪽은 워낙에 좀 기대감도 좋은 뿐만 아니라 실적에다가 신약 개발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가, 지금 2차 전지는 테스트 그 트럼프의 대선 그 가능성 때문에
어려워졌지만 테슬라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반전의 기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 수혜로 가진 않겠지만 적어도 짧게 7, 8월 정도까지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희망을 얻는 분위기가 될 수 있고 이제 트럼프가 조금 더 9월달 이후에 좀 가시적으로 정말 대선의 가능성이 높다,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2차 전지가 한 번 더 무너질 수는 있겠죠. 당분간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쪽이 탄력을 받을 거고 반도체 쪽도 이제 한번 움직일 수 있어요. 특히 유리기판 관련주 이런 것들.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의 증권 관련주들, 그 다음에 삼성그룹 관련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 이런 에너지원 관련주들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도 오늘 수급을 좀 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 일단은 봐도 삼성전자 그 다음에 왼쪽은 삼성전자, 네, 두산에너빌리티, 로템,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천당제약, 이렇게 재롱전기, 에지노텍 유리기판, 엔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다음에 전력인프라의 LX 일렉트릭, 그다음에 바이오, 삼바 이런 기업들이 순위에 올라와 있죠. 지금 코스피의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삼성전자, 로템, 에너빌리티, 하나, 삼천당제약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쨌든 간 제약바이오, 반도체, 원전, 바이오, 전력인프라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기관들은 특히나 이제 코스닥에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좀 하는 종목군들이 반도체, 수출 관련주, 반도체,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바이넥스, 엑스티팜, 그 다음에 뭐 브이치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전히 그 6월달, 7월달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 그 다음에 어, 테슬라 이슈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쪽, 그 다음에 조금 더 테마성 장세로 간다면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고 게임 관련주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들, 판호 기대감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 그 다음에 에너지원. 근데 에너지원은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뭐 오늘 SK 이터닉스가 강하게 올랐는데, 일단 저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도 물론 좋지만, 저는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더 강하게 앞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원전 관련주들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은 상태에다가 이 먹을거리가 많고 또 수주받으면 굉장히 큰 파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효율적인 전력 생산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SMR의 부각,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관련 중에서 작은 종목이라 하면 우리 기술, 이런 것들도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내가 애용주는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우리 기술 정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 한해서 매수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전, 에너지 원전. 그 중에서도 원전, 태양광, 풍력, 뭐 수소, 뭐 핵융합 다양하게 뭐 테마성 순환매가 나오겠지만 원전이 그나마 강력한 주도주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2차전지는 특히 양극재, 그 다음에 전고체,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이런 관련주들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출 관련주, 특히 의료 관련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7월 달에 실적이 나오게 되면, 이제 다시 화장품 관련주나 식품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날 수 있고, 건기식 관련주, 콜마베이엑시,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노바렉스 같은 것들도. 그 다음에 삼성그룹 관련주, 삼성 SDS, 삼성증권, 삼성전기,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이런 것들. 그래서 삼성그룹 관련주, 그 다음에 증권 관련주 잘 봐야 된다. 빌려 프로그램도 있고, 지수 상승에 대한 견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 한국과 컴퓨터 같은 종목들도 체크해 보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의 증대로 인해서 액침 냉각 관련주도 잘 봐야 돼. GST. 그다음에 내가 큰 종목을 하고 싶다면 LG전자 이런 종목을 관심을 가져보시고 베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고요. 이런 관련주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관련주 넥스트칩이라나 현대 오토웨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삼성 SDS 말씀드렸지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 SDS 그래서 여전히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비추가 극성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떨굴 수는 있어요. 그 떨굴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저가 매수가 충분히 있고 금리 인하가 아직 하지 않은 그런 지금 과도 기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참 저 추가적으로 나중에 말씀 따로 드리겠지만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양날의 검이다.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유동성의 증가와 어떤 뭐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금리 인하를 왜 할까? 안 좋으니까 금리를 하는 거거든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무조건 득이 아니다.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플레이 항상 가져가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위주로 선별해서 계속적으로 보는 전략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간에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원전, 그 다음에 뭐 수출 관련주들 이런 기업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뭐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 그 다음에 AI, 액침 냉각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는 이제 보안이라든지 양자 암호 관련주도 잘 봐야 되겠지만 그건 또 추가적으로 제가 이슈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을 꼭 체크해 보시고 대응을 해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